나이 들수록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단순히 외모가 아름답고 멋져 보인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요.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얼굴인 것 같은데도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끌리고 귀티나는 아우라에 매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대체로 좋은 편이며 알고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들이 가진 남들과는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아하고 남다른 아우라를 풍겨 매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대화법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라는 게 좋게 말한다고 해서 우아하고 고급진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책 속 지혜를 통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우아하게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방법. 사람을 끌어당기는 말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래서 라는 식으로 건성으로 대화에 끼어들고 싶을 때도 있고 대화 도중에 관심을 잃고 더 이상 집중되지 않을 때도 있다. 물론 상대방의 친한 친구나 연인 흥미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귀를 기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과의 친밀도에 따라 이야기가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완전히 흥미를 잃기도 한다. 하지만 친밀도가 비슷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에도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즐거운 것이 당연하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대화는 흥미를 느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늘 재미있는 소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그다지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는데 왠지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그의 말에 빨려 들어간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말의 내용보다 말투, 즉 화술에 있다.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인기가 있는 친구를 보고 부러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말을 잘해서 선배나 관리자에게 사랑을 받고 회사에서도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학력 등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말투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도 많다. 사람들이 재미있게 느끼는 말투는 바꿔 말하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말투다. 정말로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이기도 하다. 핵심적인 유인으로는 말하는 어조나 표현, 이야기 전개나 결말로 이끌어가는 방법 등 다양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강연과 개그맨처럼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을 항상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소재나 기술은 흉내낼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하지만 중요할 때 분위기를 흥겹게 끌어올리는 비결이나 사람을 끌어들이는 말투를 알아서 손해볼 일은 없다. 우아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법. 긴장감을 서사에 끌어올리는 롤러코스터 화술. 말이 능숙한 전문가들을 흉내낼 수는 없지만 그들로부터 배울 점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대중 앞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사람들 중에는 타고난 달변가들이 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흐름이 있다. 최근에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듯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부드럽고 이해하기 쉬운 화제이기 때문에 관객들은 귀를 기울여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점차 흔한 이야기가 아니라 약간 특이하고 전문적인 이야기로 전개되어 가면서 차분하게 듣고 있다는 관객들도 어느 틈에 강한 관심과 호기심을 느낀다. 전문가들의 강연은 이렇게 가벼운 주제로 담담하게 시작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점차 속도가 빨라지면서 마지막에 마무리 부분을 멋지게 장식하는 패턴이 많다. 논문이나 소설로 표현하면 기승전결 수법이다. 시간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전개하며 관객이 이야기 등장인물처럼 느끼도록 만들면서 점차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여 설정으로 치닫았다가 마지막에 강한 클라이맥스로 마무리를 짓는 방식도 있다. 그러면 관객은 강연이 끝날 때까지 마음 편히 기대감을 부풀리면서 이야기를 즐길 수 있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으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손해를 보는 사람은 이와는 반대다. 흔히 볼 수 있는 실수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할 때 전부터 강한 말투로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할 테니까 좀 들어봐. 처음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듣는 사람은 기대감이 한껏 올라가 강한 호기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자신에게 주목하도록 만들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높아진 기대감 탓에 뒤로 갈수록 이야기를 듣는 쪽에서 흥미를 잃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라는 식으로 말을 차단하고 끼어들게 말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흥분을 하면 듣는 쪽에서는 오히려 냉정한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무서운 이야기를 할 때에도 클라이맥스까지 목소리를 낮춰 냉정하게 이야기를 진행하는 쪽이 흥미와 두려움을 더 증폭시킨다. 롤러코스터도 사실 빠른 속도로 떨어져 내릴 때보다 서서히 최고 지점을 향해 올라갈 때 더 스릴을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특히 단발성으로 끝내는 강연이 아니라 이야기 전개가 있는 내용인 경우라면 듣는 쪽에 호기심을 서서히 부풀려가는 쪽이 훨씬 효과가 크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일수록 이 롤러 코스트의 화수를 이용해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비결이다. 상대가 나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화법. 내리꽂히는 한 방이 있는 번지 점프식 화술. 상대방의 마음을 붙잡으려면 이야기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이 기본이다. 반면 결론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흥미를 끄는 기술도 있다. 예를 들어 듣는 사람의 궁금증을 유발할 만한 이야기거리라고 생각될 때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의 관심을 단번에 끌어낼 수 있다. 사실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응, 어떤 사람인데? 언제 어디에서 만났어? 이렇게 듣는 사람의 관심을 이끌어낸 후에는 말하는 사람 쪽에서 이야기의 주도권을 다시 가지게 되므로 서서히 이야기를 진행하면 된다. 전개가 복잡하고 길어질 것 같은 이야기를 할 때에도 결론을 미리 꺼내는 것이 좋다. 그러면 듣는 사람 쪽에서도 이야기의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흥미도 느끼게 되고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 관심을 잃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도 없앨 수 있다. 스탠딩 코미디나 강연이나 발표회처럼 관객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온 경우라면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쉽다.
하지만 일반적인 모임 같은 곳에서는 모두 시끌벅적하게 즐기기 위해 모인 것이므로 처음에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만한 화제거리를 꺼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화술이다. 사람들의 흥이 올라 집중도를 잃기 전에 승부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기승연결의 흐름으로 이야기의 긴장도를 올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강연이나 대화의 화술이라면 처음부터 강력한 관심을 끌어 당길 만한 화제를 던져 청중을 끌어들이는 것은 강력한 스피치의 기술이다. 이야기의 저 시작부터 관객들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면 다음 전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앞서 소개한 롤러코스터 화술과 비교한다면 갑자기 클라이맥스로 들어가는 번지점프식 화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처음에 결론을 꺼낼 때 자신이 말할 모든 내용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쏟아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말이 잘 통해서 데이트하기로 약속했어. 내일 6시에 어디 앞에서 만나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기로 했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라고 처음에 말에 관심을 끌어내려고 할 때도 단번에 모든 내용을 이야기해버리면 상대방이 질문할 내용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보다는 우선 한마디만 던져넣고 상대방의 호기심을 유발해야 한다. 이후에는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호기심과 흥미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데이트 약속까지 잡았어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최고의 화술이다. 이야기의 시작은 신문의 표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가장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강력한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그 상세한 내용은 본문에 풀어내는 것이다. 화술에서도 시작 부분에 강력한 한 방을 주는 이야기를 꺼내고 그 후에 대화를 통해 열기와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유발해야 한다. 귀티나는 사람은 절대로 지키는 이것. 아나운서의 말투, 일반인의 말투.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보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파악하려면 자신의 말투부터 점검해야 한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버릇은 즉시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정작 자신의 말버릇에는 관심이 없다. 자신이 자각하지 못한 말투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되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커다란 손해다. 누구나 자신만의 말버릇이 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말버릇을 갖춰야 한다. 만약 자신에게는 특별한 말버릇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단순히 말버릇에 대한 자각이 없을 뿐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는 말버릇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말버릇이 개인의 개성으로서 높은 평가를 얻는다면 이득을 보는 말버릇이도 하지만 대체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얻는 결과가 나쁘다면 말버릇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극단적으로 말해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문제는 자신이 어떤 말버릇을 구사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뉴스를 읽는 아나운서처럼 사투리도 쓰지 않는 완벽한 말투, 각 잡힌 말투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아나운서는 직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은 결과 간결하고 날카로운 말투를 사용한다. 이것은 진짜 자신의 성격을 반영한 말투가 아니다. 특히 뉴스 보도 프로그램에서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개인의 감정이나 사투리 같은 말버릇을 극도로 배제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하는 직업이 바로 아나운서다. 또 말을 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도 문제다. 말이 너무 빠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 느리면 그 역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평소 자신이 말하는 속도를 점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질 때 자기도 모르게 말이 빨라진다. 일종의 흥분 상태에 있을 때나 누군가를 비난할 때나 한없이 즐거울 때도 말이 빨라진다. 말의 속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야 한다. 말투가 빠른 사람은 초조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비치기 쉽다. 말이 빠르면 일을 잘한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자칫 상스럽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반면 말이 느린 사람은 여유가 있고 심사숙고하는 유형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물론 지나치게 느린 말투를 구사한다면 둔하고 두뇌 회전이 느리다는 식의 부정적 이미지를 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빠른 말투를 구사하는 사람보다는 사람이 좋아 보이고 성실하다는 느낌을 준다는 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관리자로서는 말투가 느리고 빠른 쪽 중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관리자의 자질은 일상생활 속에서 구사하는 말투가 빠르고 느린가 보다 업무 상황이나 상대방에 따라 적절한 말투를 구사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더욱 중요한 자질이기 때문이다. 업무를 떠나 사석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이 한껏 들떠 목소리도 높아지고 말도 빠르게 오가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지도 못하고 느릿한 말투를 구사한다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말투를 바꾸는 능력, 특히 말의 속도를 바꾸는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예외적인 곳도 있다.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에게 보고할 때, 환자나 가족 앞에서 이야기할 때, 아무리 긴급한 일이라고 해도 들뜬 목소리나 다급한 말투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한다. 만약 자신이 빠른 말투로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느릿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사람인지를 파악했다면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속도로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를 한층 더 차분하고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신뢰감을 높이는 낮은 목소리. 목소리의 톤이 올라가 있는 사람과 목소리 톤이 내려가 있는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각자의 목소리 톤에 따라 결정되는 사람의 인상에는 큰 차이가 있다. 목소리 톤이 올라간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일반적으로 기운이 넘친다, 밝다, 애교가 있다, 능동적이다. 여성스럽다, 아이 같다, 시끄럽다, 안정감이 없다. 신경질적이다 등이다.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목소리 톤이 높아 멀리서도 잘 들리는 편이다. 음색이 높고 멀리서도 잘 들리는 목소리를 가진 이유를 진화적 측면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위험에 처한 여성이 도움을 요청할 때 멀리까지 목소리가 잘 전달되고 자기 방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설이다. 똑같은 목소리의 톤이라도 긍정적인 이미지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인상의 폭이 매우 넓다. 한편 목소리 톤이 낮은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남성적이다. 안정적이다, 신뢰가 간다, 지적이다, 어둡다, 위압적이다와 같다. 인간도 상대방을 위협할 때는 높은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낮은 목소리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목소리의 높고 낮음이 상대방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두면 상황에 맞춰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래처 등에서 신뢰감이나 경험을 호소할 때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말하는 속도도 느릿하게 유지하면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쉽고 여유 있는 태도를 연출할 수 있다. 반대로 사적인 장소에서 이성과 친해지고 싶을 때는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약간 목소리의 톤을 높여 말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원래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목소리가 조금 들뜨기 마련이다. 평소보다 의식적으로 약간 높은 목소리 톤을 구사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목소리 톤이 원래 높은 사람이 더 높이면 너무 강렬한 인상을 연출하게 되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상대와 마주하여 매력을 높이는 방법.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의하라.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하는 사람을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은 사생활에서는 친구가 많고 처음 대하는 사람과도 즉시 허물없이 친해질 수 있으며 일에서도 대외적인 인간관계가 능숙한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상대방의 눈을 바라본다는 행위에는 남녀의 차이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대화 중에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빈도나 시간이 많다.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의 얼굴이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행위가 실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하기도 한다. 또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덜어내기 위해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는 남성도 있다. 확실히 시선을 맞춘다는 행위는 호감을 나타내는 신호다. 하지만 동물이 서로 위협을 할 때 바라보는 것처럼 적대적인 행위도 될 수 있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해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는 것은 위협적 인상을 주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역효과를 맞기도 한다. 눈을 마주치면서 자신이 말할 때에는 적당히, 상대방이 말할 때는 약간 더 길게 바라본다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너무 인색하지도 않고 너무 과하지도 않게 유지하면서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있다. 어쨌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기 바란다. 간혹 자신이 좋아하는 남성이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여성들도 있다. 어쩌면 상대 남성이 다른 사람보다 쑥스러움을 잘 타거나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남성 입장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여성이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니다. 여성이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려면 시선뿐만 아니라 다른 행동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남다른 사람이 가진 대답의 비법, 긍정적인 삶을 만드는 긍정적인 대답. 일단 상대방의 말을 긍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이득을 보는 말투를 구사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하지만 그래도 그러나 등의 부정적인 말부터 꺼내는 사람은 오해를 사거나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손해를 보는 말투를 구사하는 사람이다. 실제로 그렇지요.
그렇군요. 라고 긍정적인 말부터 시작하는 사람 쪽이 호감을 얻는다는 사실은 여러 실험을 통해서 증명됐다. 이야기의 내용이 비슷하다면 대화의 첫 마디를 긍정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의견을 얻기 쉽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하자. 그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첫째, 하지만 그건 예산을 무시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그렇군요. 다만 예산 문제가 마음에 좀 걸리는군요. 첫 번째는 발언자의 제안을 완전히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제안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예산 문제를 생각하면 어렵다는 말로 들린다. 자신이 제안을 한 사람이라면 첫 번째처럼 대답한 사람과 두 번째처럼 대답한 사람 중 어느 쪽에 호감을 느낄까? 대답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긍정적인 말로 시작한 쪽이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득을 보는 말투이다. 하지만 그래도 라는 말이 위험한 것은 지속적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정말로 자신의 말버릇이 돼 버린다는 점이다. 관리자나 선배가 친절하게 충고해주고 자신도 마음속으로는 충분히 납득하고 있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하지만 그래도 라는 말을 내뱉는다면 변명이나 말대답을 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게 된다. 그런 일이 많아지면 관리자나 선배도 더 이상의 충고나 조언을 하지 않는다. 인간관계도 점차 나빠질 수밖에 없다. 더 나쁜 상황은 그러는 사이 자신의 마음속에는 하지만 그래도를 남발하며 습관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 어차피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을 거야. 그래도 일이 바쁘니까 그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상대방의 증거나 조언에 대해 부정적인 말 대답으로 응수하고 본인의 마음속으로는 단면과 핑계만 대고 있으면 결국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다. 무엇보다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자신을 보며 허무하게 느끼게 된다. 말은 체면을 거는 주문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 부정적인 말만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을 살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인생을 산다. 말에는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 어느 쪽이 이득인지는 굳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 말을 들을 때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며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위로를 하는 입장에서 위로를 받는 입장이 되어보면 자신이 침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다. 대부분 자신을 조용히 내버려 두기를 바란다. 그럼 굳이 침울해 있는 상대방에게 위로를 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편적인 생각이다. 만약 상대방이 정말로 걱정될 때에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보다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말을 건네는 것이 옳다. 말을 건넨다는 행위 자체 덕분에 상대방이 마음을 다시 고쳐 잡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말보다는 위로하는 마음을 되도록 보여주는 쪽이 좋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큰 실수를 저지르거나 시련을 당해 침울한 친구에게 동료들이 아무 말 없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 지나가는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 어깨를 두드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동작 안에는 지금은 가만히 내버려 둔다거나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중의 메시지가 들어있어.
상대방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침울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신의 기분까지 너무 가라앉아 어떤 말도 건네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럴 때 무리해서 말을 걸려고 하면 오히려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과는 동떨어진 말이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굳이 무리의 말을 걸지 말아야 한다. 말을 건네기 어려울 때에는 몸짓이나 태도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생각에 충분히 전달되고 상대방 역시 의욕을 되찾는 계기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에는 말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오로지 말만이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다. 간혹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또 냉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도 어떤 계기에 의해 불필요한 말을 던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자신의 실수에 화가 나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결국 화술의 모든 기술들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좋은가를 따져보는 것이다. 아,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모욕적이야.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아, 그런 말을 듣다니 나는 역시 쓸모없는 인간이야. 상대방이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자신을 원망하거나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대화의 올바른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자신이 건넨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 나도 혹시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은 아닐까? 결코 나쁜 뜻이 있어서 한 말은 아닐 거야. 그래, 이건 서로 마찬가지야. 그 사람도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 거야. 어떤 대화에서든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를 따져야 할 것이다. 만약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멀어졌다면 원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다. 바로 그런 마음을 담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귀티나고 우아해지려면 외면도 중요하지만 나의 내면을 보다 더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성공의 기회가 온다면 잡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비결 아닐까요? 올해는 우리 모두 매력 넘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따뜻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저를 포함해 바라면서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